테스 순수한 여인.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순수하다고 부른 작가의 도전적 선언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이 소설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을까요? 당시 사회는 여성의 순결을 신성시했고 한번 더럽혀진 여성은 영원히 타락한 존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줄거리. 일부 순수의 상실. 이야기는 메이 마을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행상인 존 더버필드는 어느 날 로 목사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사실은 몰락한 귀족, 더버빌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 허황된 자부심에 취한 아버지와 현실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16살 딸 테스 더버필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테스의 어머니는 딸을 근처에 사는 부유한 더버빌 부인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진짜 귀족 가문이고 먼 친척일 거라 생각하며 경제적 도움을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그 더버빌 가문은 사실 성공한 상인이 귀족 이름을 산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테스는 더버빌 부인의 아들 알렉을 만납니다. 오만하고 유격적인 알렉은 순진한 테스에게 접근하고 양계장 관리인 자리를 제안합니다. 가족의 압박으로 그곳에서 일하게 된 테스는 끊임없는 알렉의 구애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밤 숲속에서 알렉은 테스를 강간합니다. 상처받은 테스는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후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아기 소로우는 몇 달 만에 죽고 맙니다. 테스는 깊은 슬픔과 수치심 속에서도 스스로를 추스릅니다. 그녀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죠. 2부 진정한 사랑의 발견. 몇 년 후 테스는 탈보세이즈 낙농장에서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곳의 풍요로운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테스는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갑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엔젤 클레어를 만나게 됩니다. 엔젤은 목사의 아들이지만 전통적 신앙을 거부하고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입니다. 농업을 배우기 위해 낙농장에 온 그는 테스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지적인 면모에 깊이 매료됩니다. 테스 역시 교양 있고 이상주의적인 엔젤에게 사랑을 느끼죠. 달빛 아래 펼쳐지는 두 사람의 로맨스는 아름답습니다. 엔젤은 테스에게 청혼하고 테스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여러 번 말하려 하지만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결국 결혼식을 올립니다. 3부 고백과 배신. 신혼 첫날 밤 엔젤은 먼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런던에서 이틀간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요. 테스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이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과거도 털어놓습니다. 알렉과의 일 그리고 죽은 아기에 대해서요. 하지만 엔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과오는 젊은 혈기의 실수였지만 테스의 과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보적이라 자부했던 그도 결국 빅토리아 시대의 이중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냉담하게 돌변하여 테스를 떠나 브라질로 가버립니다. 사부 실현과 타락. 남겨진 테스는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엔젤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자존심 때문에 친정에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플린트 코멧이라는 황량한 농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하며 연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죽고 가족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테스 앞에 다시 나타난 사람은 알렉 더버빌입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종교에 귀의했다가 다시 타락한 상태였고 테스에게 집착합니다. 테스는 끝까지 저항하지만 가족의 궁핍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알렉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겠다고 회유하고 결국 테스는 가족을 위해 알렉의 정부가 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테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부 비극적 결말. 바로 그때 브라질에서 돌아온 엔젤이 테스를 찾아옵니다. 고난을 겪으며 성숙해진 그는 자신의 편협함을 깨닫고 테스를 용서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테스는 알렉과 함께 샌드본에 고급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죠. 재회의 순간 두 사람 모두 절망합니다. 엔젤은 자신이 더 일찍 돌아오지 못한 것을, 테스는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한 자신을 원망합니다. 엔젤이 떠난 후 테스는 모든 불행의 원인인 알렉을 향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날 밤 테스는 알렉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엔젤을 찾아가 함께 도망칩니다. 며칠간 두 사람은 숨어 지내며 진정한 사랑을 나눕니다. 스톤헨지의 고대 재단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그들은 마침내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테스는 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고 처형됩니다. 엔젤은 테스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대로 그녀의 여동생 리자 루를 돌보겠다고 약속하며 슬픔에 잠깁니다. 검은 깃발이 감옥 위로 올라가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테스의 비극적 생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독후감 5명. 독자일 김서연 27세, 직장인. 처음엔 19세기 영국 소설이라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어요. 테스는 계속 희생하고 참고 견디는데 주변 남자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죠. 특히 엔젤이 정말 화가 났어요. 본인은 런던에서 놀아난 거 한 번의 실수라며 이해받길 바라면서 강간 피해자인 테스는 더럽다며 버리다니요. 진보적인 척하는 게 더 역겹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130년 전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여성에게만 가혹한 도덕적 잣대는 여전하잖아요. 테스가 마지막에 알렉을 죽이는 장면에서는 카타르시스와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살인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독자 이박준혁 35세, 교사. 문학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정말 뛰어납니다. 탈보세이지의 풍요로운 여름은 사랑의 시기를, 플린트 코메시의 황량한 겨울은 절망의 시기를 상징하죠. 특히 스톤헨지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테스는 계속 노력하지만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체념은 아니에요. 하디는 그 운명이라는 게 사실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계급제도, 성차별이 만들어낸 것임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독자 삼이민지 22세, 대학생. 솔직히 테스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왜 진작에 엔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알렉에게 계속 당하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당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었던 거죠.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테스를 읽으면서 피해자다움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순수한 피해자의 모습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에요. 테스처럼 완벽하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결국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게 시스템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났어요. 테스는 죽어서도 순수하다는 평판을 지켜야 했고 그게 또 다른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 최동욱 41세, 출판 편집자. 테스와 엔젤이 낙농장에서 사랑에 빠지는 장면들은 정말 시적이에요. 새벽녘 우유 짜는 장면, 이슬 맺힌 풀밭을 걷는 장면.
읽는 것만으로도 그 공기와 빛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심리 묘사였어요. 테스가 과거를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는 내적 갈등, 엔젤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분열하는 모습, 알렉이 종교와 욕망 사이를 오가는 과정 등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인간은 일관성 없고 모순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죠. 독자 오황지수 29세, 프리랜서. 제가 가장 공감한 캐릭터는 의외로 엔젤이었어요. 테스를 사랑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편견과 싸우는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었거든요. 물론 그의 선택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중 누가 자신 안의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가 브라질에서 돌아와 후회하는 장면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비평가 논평, 비평가 1 문학평론가 정연수. 하디의 테스는 자연주의 문학의 정점이자 빅토리아 시대 소설의 가장 급진적인 작품이다. 하디는 에밀 졸라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환경과 유전의 산물로 보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제도 자체를 고발한다. 테스의 비극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계급사회의 모순, 성이중잣대, 기독교적 죄의식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다. 비평가 이 페미니스트 평론가 드라이브. 세러 미철. 테스를 페미니스트 텍스트로 읽는 것은 복잡한 문제다. 하디는 분명 여성 억압을 비판했지만 동시에 테스를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순교자적으로 그렸다. 그녀는 끊임없이 당하고 참고 희생한다. 이런 묘사가 오히려 이상적 여성 피해자상을 강화하는 건 아닐까? 비평가 3 비교 문학자 김태현. 테스를 그리스 비극의 전통에서 읽으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테스는 현대판 안티고네다. 불합리한 법과 관습에 저항하다. 파멸하는 고귀한 영혼이다. 하디는 의도적으로 그리스 비극의 구조를 차용했다. 스톤헨지라는 고대 재단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은 신과 운명에 맞서지만 테스가 맞서는 것은 사회적 관습이다. 하디는 인간을 짓누르는 것이 초월적 운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임을 폭로한다. 비평가 사문화사학자 프로페서 제임즈 클라크. 이 시기는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확신이 흔들리던 때였다. 하디는 바로 이 불안의 중심을 파고들었다. 작품 속 새 공간은 역사적 변화를 상징한다. 메이 마을은 정근대적 농촌 공동체, 탈보세이즈는 목가적 이상, 샌드보는 산업화된 도시를 대표한다. 테스는 이 세계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과도기적 인물이다. 더버빌 가문 이야기도 의미심장하다. 몰락한 진짜 귀족과 돈으로 귀족 행세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 구조의 붕괴와 재편을 보여준다. 테스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자 한 시대의 종말을 기록한 장래 행진곡이다. 결론. 여성에게만 가혹한 도덕적 잣대,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 계급과 경제력이 만드는 불평등. 이런 문제들은 형태를 받고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하디가 테스를 순수한 여인이라 부른 것은 진정한 순수함이란 사회가 규정한 틀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사회가 그녀를 파멸로 몰아갔지만 그녀의 인간성은 결코 파괴되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가 진정으로 순수한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